책에 있는 거대로 보자면 242쪽에 보시면 요 8단원에 크게 세 덩어리 정도 있어요.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부정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뭐 다른 책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이렇게 나와요. 242쪽 그랬어요.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 이야기부터 하자면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미지수 여러 개, 식도 여러 개 이렇게 생긴 게 연립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죠? 연립한다는 건 겹쳐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얘는 이거 자체 해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요 녀석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 직선이랑 연결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A, B, C는 당연히 숫자예요. X, Y는 미지수예요. 그냥 이렇게만 떨렁 나와 있으면 실근의 개수는 무수히 많은 거야. 그죠? 미지수가 X, Y 두 개인데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또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의 개수는 하나일 수도 있다. 꼭 하나라고 보장은 못해요. 역시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엄청 많거나 없다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였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실근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서 뭐 2x 더하기 y가 5야. 뭐 이렇게 2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봐요. 이거 만족하는 실수 x, y의 개수는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녀석이라고 나온 게 만약에 이렇게 생기게 나왔어. 같은 거죠, 사실상. 그죠? 그냥 2로 나누면 둘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이 두 개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하나인 거다. 라는 거지. 이런 경우면 역시나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또는 2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나오기를 4x 더하기 2y 더하기 뭐 3은 너무 생뚱맞은 숫자인가? 5는 0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15 할까요? 15는 0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어요. 없는 이유는 이것도 숫자 좀 예쁘게 이렇게 바꿉시다. 없는 이유는 아까 여기서는 진짜로 이걸 딱 꼬박 2배 하면 요 녀석이 되는 거였는데 얘는 요 녀석을 딱 2배 하니까 4x 더하기 2y 더하기 10은 0이잖아요. 여기 있는 4x 더하기 2y는 20을 더해서 0이 되는데 여기 있는 4x 더하기 2y는 10을 더해서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해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식이 두 개라고 해서 무조건 해가 하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는 거 아니 이런 경우엔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이런 경우엔 해가 없는 거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뒤에 나오는 도형 가지고도 연결하자면 이 얘기였다고. 나름대로 1차 방정식이니까 직선이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얘도 나름대로 직선인데 사실상 이 두 직선이 어떤 상태다? 그냥 하나의 직선이다. 서로 일치하는 상태다. 그런 왜 여기다 쓰고 있어? 일치하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요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 일치하는 게 아니라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거니까. 요 책에 있어서 써드리는데 나중에 직선하러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연립 방정식 입장에서 우리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꼬박 실수배해서 겹치는 거랑 실수배 했는데 상수항만 다른 거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녀석한테 꼬박 실수배해서 얘랑 똑같다라는 건 얘랑 얘의 비율, 얘랑 얘의 비율, 얘와 얘의 비율 각각의 개수들의 비율이 다 똑같으면 여기다 뭐 곱해서 얘 됐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런데 A랑 A', B랑 B'의 비율은 같은데 C랑 C'의 비율만 조금 달라. 전원만 달라? 그러면 둘이 해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겹치는 해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 경우에는 A'분의 A랑 요렇게 생긴 거. 이런 건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왜 이러는 거야? 나 말 안 할 때 기침 안 했거든? 미안해.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는 다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고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얘는 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얘나 얘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야?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이 두 가지의 경우엔 해가 많거나 없는 거고요. 그것만 아니라면 이때는 이제 실근이 한 쌍 있는 거지. 저 둘을 다 만족시키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가면 책에 보시면 표 같은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245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죠. 그래서 직선이랑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직선 하러 가서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앞에 줄에 243페이지에 앞에 페이지에 243페이지 줄 하나만 그어놓고 갈게요. 나중에 여러분 보셔야 되니까. 24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형광펜 쳐져 있는 데 있죠. 그건 안 쳐도 돼. 거기 보시면 이름이 뭐 가감법, 대입법 이런 거 써 있는데 그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미지수를 소거하여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 미지수가 여러 개, 식도 여러 개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씩 줄여 나가다 보면 결국 미지수 하나만 남는 뭐 1차 방정식이 됐든 2차 방정식이 됐든 될 거니까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뭐 가감법, 대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2번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연립 1차 방정식이 요 얘기고 3번 직선 가지고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245페이지 바이블 포인트에 보시면 똑같이 또 한번 정리가 되어 있죠. 위에 있는 표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읽어볼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개념 확장하기라고 있는데 미지수가 3개짜리거든요. 근데 이거 미지수 3개라고 해서 푸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두 번째 줄에 형광펜 시작하는 부분 보시면 뭐라고?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여 라고 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 줄 형광펜 시작하는 데 보면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만 표시해 두시면 돼요. 미지수가 3개짜리라고 해도 하나를 소거해서 미지수 2개짜리인 식 2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걸로 연립방정식 푼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밑에 예제 한번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거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연립 2차겠죠. 1차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요 연립 2차 방정식도 크게 보면 이제 식이 2개 나올 건데 둘 중에 차수 큰 게 2차면 연립 2차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꼭 둘 다 2차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경우에 크게 나눠 보자면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 이렇게 2개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차식 2개가 묶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푸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 1차랑 2차 섞여 있을 때는 어쩌면 돼요? 1차를 그죠? 2차에다 대입하면 끝나요. 1차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냥 알아서 문자 하나로 수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해 2개 찾아가지고 다시 대입해서 2쌍 찾으면 끝난다 그 얘기야. 그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2차가 문제인데 여기도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이 2차식 2개를 뭐 하나를 괴롭히든지 2개를 괴롭혀서 1차식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1차식을 찾아내는 거야. 1차를 찾아내서 대입을 하는 게 포인트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2차식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 있어. 그럼 1차식 2개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럼 1차식 2개가 생겼잖아?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1차랑 1차 2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이제 얘랑 섞어서 연립방정식 한번 푸시고 또 얘랑 섞어서 연립방정식 한번 푸시고 이렇게 해서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하는 건데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은 상수항이 0인 거예요. 상수항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인수분해 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쓸 걸 그랬네. 이제 슬슬 배고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힘 조절이 잘 안 돼요. 인수분해. 2차식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라면 1차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라는 건 방금 말한 것처럼
2차식 중에 누군가가 는 0.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수항 없는 녀석이 주인공으로 있다. 그럼 이 녀석이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 없으면 즉 상수항이 0 되는 게 없어.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건 책마다 순서는 좀 다른데 상수항이 0이 되는 게 없으면 억지로 0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0이 있든지 말든지 2차를 없애가지고 1차를 만드는 게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레어하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자면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2차 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두 식을 괴롭혀서. 우연히 뭐 얘도 x제곱만 있고 얘도 x제곱만 있어. 그럼 두 식을 빼면 x제곱은 사라지고 그냥 xy에 관한 1차식이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2차 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실수배해서 둘이 빼든지 더하든지 해서. 아, 이거 책에 있는 예제 하나 볼까요? 별론데.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x는 1 이렇게 생긴 식 하나랑 x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x는 2 이렇게 생긴 식 하나랑 둘 다 상수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하지만 어쩌면 좋다고 요거 2차 항이 x제곱이고 요거 2차 항도 x제곱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그냥 뺄 거라고. 그지? 요렇게 두 개의 식을 빼보면 x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1이다 라는 1차식이 하나 생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요 1차식을 아무데나 대입하셔도 돼요. 위에다 넣든 밑에다 넣든 집어넣어 가지고 2차식을 만드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녀석은 뭐 위에다 넣을까요? 요 위의 식에다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x 빼기 1 빼기 2x 빼기 1이 0이다.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밖에 쓰고 있는 거겠지? 뭐야 이거 왜 둘이 부호가 원래 같은가? y가?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푸시면 되죠. 예? 인수분해 안 되는데? 맞게 푼 거야 나? 이 마이너스 1이구나. 다들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거구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니까 x가 0인 거, 3인 거 이렇게 두 개 될 거고 이 두 개는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x, y라고 하는 순서상으로 0이랑 1인 거 또는 3이랑 마이너스 2인 거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2차 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만드는 게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2차 항이 항상 소거가 안 돼.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2y제곱은 5 요거랑 4x제곱 빼기 11xy 더하기 7y제곱이 10 요렇게 생긴 녀석 두 개라고 치면 이제는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2차를 다 소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상수항을 소거한다. 상수항을 소거하는 이유는 는 0이 붙은 2차식을 새로 만든다. 는 0이 붙은 2차식을 새로 만드는 이유는 뭐다? 인수분해 하려고. 인수분해 해서 1차를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5고 얘가 10이니까 2배 해서 빼면 되겠죠. 암산 바로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 한 다음에 뺄 거야. 그럼 그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에 뺄 거니까 7xy 2배 해서 뺄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없애면 이렇게 생겼고요. 2, 1에 1,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2x 빼기 y x 빼기 3y 이렇게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하나 얘 가지고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오면 이거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2x-y는 0이랑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2y제곱은 5 요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연립방정식 한번 푸시면 되고 또 x-3y는 0이랑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요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또 한번 푸시면 되고 그러니까 많으면 4개까지 있겠다. 그죠?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고
그죠? 이렇게 1차식을 찾아가지고 푸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식을 찾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리가 없네. 가면 되지. 마지막으로 여기 연립 2차에서 하나 또 나오는 건 어떤 녀석이냐면 우리 이제 이런 걸 대칭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칭식.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xy는 마이너스 1 4x 더하기 4y 더하기 xy는 5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네 번째 대칭식. 얘도 앞에서 했던 거대로 첫 번째 1차랑 2차면 섞으면 되는데 제곱이 안 보이지만 요거 x 곱하기 y는 사실상 2차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둘 다 2차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2차항을 소거해서 푸시면 돼요. 지금 얘는 둘이 뺄 수 있다. 그죠? 그 빼서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실제로 빼보면 뭐 위에 걸 뺄까요? 그러면 3x 더하기 3y가 6이다. 그래서 x 더하기 y가 2예요.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하나의 풀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풀이는 2차항을 소거하는 거, 아니 2차항 소거가 이거였고요.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5 곱해가지고 둘이 더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지워도 되겠죠? 5를 곱해가지고 둘이 더해버리면 9x, 9y, 6x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는 어떡하지? xy 더하기 x, 아이고 2xy, 3x, 3y는 0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그죠? 이 방법으로 얘는 풀 수가 없네요. 안 풀리네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실제로 푸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너무 복잡하게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긴 녀석, 대칭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어떻게 푸냐면 대칭식이 어떤 녀석이냐면 x랑 y랑 써있는 자리를 바꿔도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 이걸 대칭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 써있는 자리에 다 y를 쓰면 y 더하기 x 더하기 yx는 마이너스 1 똑같은 식이잖아요. 4y, 4x, yx는 똑같은 식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대칭식의 경우엔 이 방법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 방법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뭐 a, 이 녀석을 b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저기 써있는 저 식은 위에 있는 식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밑에 있는 식은 4a 더하기 b가 5가 되겠다. 그죠? 그 요거 가지고 a, b를 먼저 찾는 거야. 위에 거 빼보면 3a가 6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a가 2라고 나오죠.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온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x 더하기 y는 2, x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물론 1차랑 2차니까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얘는 마치 둘이 더한 게 2고 둘이 곱한 게 3이다. 니까 2차 방정식 하나 만드는 거야. x, y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변수를 t라고 해보면 t제곱에 두 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t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실제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이렇게니까 t가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이게 뭐다? x하고 y다. 물론 누가 x고 y일지 모르기 때문에 x, y 순서상 찾아보세요. 그러면 3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3일 수도 있고 어차피 대칭식이라고 그랬잖아.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얘는 예제니까 엄청 간단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나올 거란 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5고 x 더하기 y 더하기 2xy가 뭐 해야 되냐? 자, 기다려봐요.
마이너스 2인가?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러면 2차항 소거하기도 애매하고요. 상수항 소거 뭐 하자면 할 수 있지. 여기 2 곱하고 여기 5 곱해서 더해도 되긴 되는데 하기가 싫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치환할 거다. x랑 y랑 자리 바꿔도 되니까. 얘는 위에 게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b가 5가 되죠. 밑에 건 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지. 그죠? 그래서 a랑 b 찾고 찾은 a랑 b 가지고 2차식 만들어 가지고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되겠죠? 책으로 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져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째 줄 먼저라고 시작하는 데 있죠. 거기 앞에 1번 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줄 그을게요. 1차 방정식과 2차 미안해. 맞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주어진 1차 방정식 밑에 줄에 2차 방정식의 대입.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녀석은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푼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밑에 바로 밑에 예제 있고요. 예제 밑에 두 번째 줄 내려가서 두 2차 방정식 중에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앞에다가 2-1 이렇게 씁니다. 방법 2-1인 거야 이제. 그래서 세 번째 단어요. 어느 한쪽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어느 한쪽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면 인수분해하여 얻은 두 1차 방정식을 다른 2차 방정식에 각각 대입하여 풉니다. 키워드는 인수분해겠죠. 그 밑에 예제 나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서요. 그 예제 끝나자마자 거기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 있죠. 거기 앞에다가 이제 2-2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 그을 건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 뒤로 가서 2차 항을 소거. 예제 있고 그 바로 예제 밑에 또 2-3 하시면 되겠죠. 중간에 인수분해 되지 않는 끝으로 가서 상수항 소거 하시면 되겠죠. 밑에 예제는 제가 칠판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차랑 2차로 섞여 있는 건 대입하면 끝나고 2차 두 개로 나와 있는 건 책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줬다고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 해보고 는 0이 있으면 인수분해 해보고 인수분해 안 되면 2차항 소거, 그것도 안 되면 상수항 소거. 오케이? 어쨌든 1차식을 찾는 것이 목표다. 250페이지 가서 2번 XY에 대한 2차 대칭식인 연립 방정식의 풀이. 노란색 형광펜 줄 그어 놓을게요. 두 문자 XY를 서로 바꾸어도 원래의 식과 같은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여기저기 다른 데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 좀 해놓고요. 그 바로 밑에 줄의 중간부터요. XY에 대한 대칭식이면 먼저 X 더하기 Y는 A, XY는 B로 놓고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 지금 칠판에 한 거죠. X 더하기 Y는 A로 XY는 B라고 치환해서 원래 주어진 식을 A, B에 관한 식으로 먼저 나타낸다고요. 그리고 나서 A, B를 푼 다음에 X, Y를 푸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가서 보시면 2차 방금 줄 그은 거예요. 예제 바로 위에 줄 따라서 써 있는 거 보이지요?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는 0을 풀면 x, 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한 것처럼 x,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 푸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제는 좀 이따 보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번엔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부정방정식 그리고 공통근 얘기가 나오는데 부정방정식의 부정이라는 건 우리 1차 방정식 이런 거 할 때 또 이야기했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게 부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해가 현실적으로는 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냥 진짜로 해가 무수히 많은 녀석을 가지고 아까 뭐였어? 2x 더하기 y는 5 이렇게 생긴 식 하나 떨렁 주는 거야. 그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오 그러면 무수히 많겠지.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우리 부르는 건데 그래도 우리한테 풀라고 주는 거면 해가 몇 개 이렇게 셀 수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주지 않고 앞에 어떤 단서를 달아서 준다는 거야. 그 두 가지 단서가 뭐냐면 하나는 x, y 둘 다 정수일 때 또 하나는 x, y 둘 다 실수일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주어지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 y 둘 다 자연수일 때라고 하면 해가 딱 정해지죠. 만약 x, y 둘 다 자연수라 그러면 x가 2, y가 1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부정방정식의 정의는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를 살펴서 식의 개수가 부족한 거거든요. 지금 얘도 보면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원래 해가 여러 개 있다는 거야. 근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딱 달리니까 어때요? 이제는 1, 3 아니면 2, 1 이렇게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 두 개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셀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녀석이 정수 조건인데 저거는 제가 예를 들려고 좀 쉬운 녀석으로 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y가 정수일 때 x도 y도 둘 다 정수라는 조건을 달고요. xy 더하기 x 더하기 y 숫자 뭐였더라? 는 4 이렇게 생긴 식이래요. 식 하나밖에 없어. 문자는 x, y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 없으면 못 풀어요. 쫄라 많으니까. 하지만 이런 조건 달려 있으니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가 되더라 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모양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 왼쪽이야. 그죠? 정수랑 정수를 곱한다는 건 정수 두 개로 마치 인수분해 되듯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항식을 인수분해 할 때 당연히 는 0의 형태로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요. 상수항 없는 거. 근데 얘는 뭐가 남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x, y로 그냥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숫자는 네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x, y, x, y인데 먼저 x 가지고 묶어보면 남는 게 y 플러스 1이야. 그죠? 요게 x, y랑 x니까. 그러고 나면 여기 지금 y 하나 남아있는데 우리는 정수 곱하기 정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 즉 인수분해 되듯이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y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y 플러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y 플러스 1 이렇게 해준다고? 그럼 우변에도 하나를 또 더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고 그럼 좌변이 뭐가 돼? x 더하기 1이랑 y 더하기 1로 마치 인수분해 되듯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x, y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도 정수, y 플러스 1도 정수. 정수 둘이 곱해서 5가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1, 5인 거, 5, 1인 거. 정수라고 했으니까 음수인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거고 x, y로 찾아보면 얘는 0이랑 4, 4랑 0,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총 4쌍의 해가 찾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이 달리면 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비스그름하게 숫자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문자로만 정확히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막 뭐 차수 높은 애들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당황할 거 없이 어쨌든 x, y를 다 갖다 끌어 써가지고 식의 곱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주로 두 개짜리로밖에 안 나올 거니까 두 개짜리로 잘 만들어서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부정방정식이긴 하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으니까. 근데 얘는 잘 설계되어 있는 녀석만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y 빼기 더하기 25는 0. 식이 한 개밖에 없어요. 문자는 두 개야. 그러니까 왠지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주로 어떤 모양새냐면 완전제곱식,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제곱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6x죠. 누가 와야 되냐면 9가 와야죠. 그 다음 y제곱 더하기 8y죠. 누가 와야 되냐면 16이 와야 돼. 딱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 0이다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식 두 개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이고 뭐야 이게. 사실상 식 두 개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얘도 0, 또 얘도 0. 식 두 개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푸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 상수항이 25가 아니라 24야. 만약에 여기가 24였어. 그럼 이렇게 갖다 끌었으면 여기 1이 남거든요. 그럼 이제 뭐 풀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야? 그럼 졸라 많지. 0.1, 0.9, 0.2, 0.8, 0.001, 0.999 막 이런 뭐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안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실수 조건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녀석만 나올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얘는 그래도 예제니까 x 따로 y 따로 이렇게 써 있는데 x랑 y가 섞여 있어 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생겼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에 너무 좀 그래 멋이기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x를 주인공으로 하든 y를 주인공으로 하든 2차 방정식이고 실근이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x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 치고 그냥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하면 좋은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와. 혹은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면 문자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싹 한다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어. 실수. 그러니까 실근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방정식 실근이 존재한데 뭐 보란 이야기야? 판별식 보란 이야기야. 판별식이 어쨌다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어쨌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25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16이 0 이상이야.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16이 0 이하야. 그런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고요? 얘가 0 이하래. 완전 제곱이 0 이하인 건 0밖에 없잖아요. 이거 무슨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중근 같겠죠. 판별식이 0일 때의 값이거든. x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넣어보면 아마 3이라고 나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제곱이 잘 안 보인다. 만들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얘도 책에 있는 거. 공통근 이야기도 해야 되네. 줄 긋고 갑시다. 260쪽. 260쪽. 두 번째 줄부터요. 형광펜 쳐져 있죠? 그런데 뒤에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는 그 해가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세 줄 건너뛰고요. 우선이라고 써있는 거 앞에 동그라미 1번. 우선이라고 써있는 거 동그라미 1번. 밑줄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게 일종의 제목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표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요. 그 표 밑으로 세 번째 줄 노란색 형광펜 쳐져 있죠? 우리도 똑같이 갈 거예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한 다음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라는 건 제가 아까 쓴 것처럼 정수 곱하기 정수예요. 이게 사실은 꼭 1차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조금 복잡한 녀석은 1차가 아니라 뭐 1차랑 2차의 곱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261쪽 제일 위에 거기도 앞에다가 2번 이렇게 쓸게요. 번호 261페이지 첫 번째 줄 앞에 2번 제목이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줄에 노란색 형광펜 갈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 b는 0임을 이용한다. 그 예제 있는데 예제 밑으로 두 줄 내려와서 부정방정식을 이라고 시작하는 그 문장 보이죠? 그 바로 뒤에부터 줄도 긋게요.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게 되므로 판별식이 0 이상임을 이용합니다. 완전제곱식 만들기 피곤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제 위에 있는 예제랑 밑에 있는 예제 똑같은 식에 제가 칠판에 쓴 거예요. 요 예제 따서 지금 칠판에 푼 거거든요. 지금처럼 완전히 똑같은 녀석을 완전제곱식 만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판별식을 이용하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공통근인데 이것도 줄 먼저 긋고 나서 갈까요? 첫 번째 줄 통째로 다 줄 그을 겁니다. 공통근 262쪽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값을 이들 방정식의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국어가 이상하네.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이들 방정식의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공통근을 구하는 게요. 예를 들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진짜 말로만 할게요. 실제로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그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따로따로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위에 거 근 구하고 밑에 거 근 구해서 겹치는 걸 찾으시면 그게 공통근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두 번 푸는 거야. 공통근이 특별한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어쩌라고 그냥 방정식 두 번 푼 건데. 그지?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아주 앞부분에 연습할 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될 녀석은 방정식 두 개가 공통근을 갖도록 미지수를 정해 보세요. 1차항의 개수를 k라고 주는 거야. 얘네들이 공통근 가지려면 k가 얼마여야 되니?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은 그냥 2차 방정식 둘 다 따로따로 근을 구해서 공통이 1이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런데라고 써 있는 거 그 바로 밑에 줄이에요.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x는 알파를 두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두 등식이 모두 성립하게 되므로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공통근을 구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둘 다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공통근을 찾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을 찾을 수 있는데 뭐 공통근을 굳이 또 이야기해 하는데 지금 여기 예제로 있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는 0 하나는 요거고 m-1에 x 마이너스 2는 0 요 두 개의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인 거야. 요것도 요 두 개가 공통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차항 소거나 상수항 소거가 아니라 K를 없앨 수 있으면 M을 없앨 수 있으면 그것부터 하는 게 좋지. 그죠? 그게 없으면 해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엔 나의 의도는 2차항을 소거하는 것이었으나 2차항을 소거하다 보면 M이 알아서 소거가 돼요. 그래서 그냥 X가 찾아지죠. 이 두 개를 빼서 만든 녀석, 빼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 보면 2차항을 소거해서 새로 만들어 보면 mx랑 mx는 사라지고 1x 마이너스 x니까 2x 더하기 4가 0이다 해서 이제 x가 마이너스 2인 게 공통근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아이디어는 이거인 거야. 어디 쓸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약에 있다고 봐요. 공통근이라는 건 요 녀석한테 넣어도 성립하는 거고 요 녀석한테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보면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f 베타가 왜 나와? g 알파도 0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이 fx나 gx가 이런 식으로 좀 더럽게 생겼으니까 바로 찾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한다고?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실수배해서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인데 이렇게 생긴 녀석에도 알파를 대입해보면 f 알파 더하기 g 알파니까 당연히 0이에요. 즉 둘이 더해서 만든 녀석도 알파를 해로 갖는다고. 둘이 빼서 만든 녀석도 알파를 해로 갖겠죠. 둘 다 0이니까. 그지? 아이디어는 이거니까 사실 얘랑 얘랑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만든 새로운 식도 그걸 해로 가질 거다라는 거고 2차 항을 소거하는 이유는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찾기 편하다는 이야기야. 어쨌든 요 놈이 이 둘의 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가 요 녀석의 해이기도 하고 요 녀석의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얘도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2차 항을 소거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2차 항을 소거하면 K가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상수항을 소거해 보세요인 거야. 상수항을 소거하면 뭐가 편해? 인수분해가 하나가 돼. X라고. 그러니까 1차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죠? 이거 둘이 더 하잖아요. 다 왔어 얘들아. 마지막이야. KX 마이너스 KX는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X니까 이렇게 되고요. KK는 사라져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X가 0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랑 두 개예요. 둘 중에 누가 공통근일지는 몰라요. 둘 다 일려면 둘 다 공통근이려면 얘랑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공통근이겠죠. 그러니까 0이라고 치면 K가 0인 거야. 여기다 0 집어넣어도 K는 0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K가 0이란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K 더하기 1 더하기 K. 뭐야 이거? 이상하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2 더하기 K 빼기 4 마이너스 K는 0. 이상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통근이 아니란 이야기네요. 이 녀석이 공통근이고 그때 K 값이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죠? 이게 지금 보면 아니 둘이 빼서 만든 식인데 이 녀석은 왜 공통근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fx라는 녀석이 x-알파, x-베타 gx라는 녀석이 공통근으로 알파를 갖는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잖아요. 그러면 fx 더하기 gx라는 녀석은 당연히 x-알파에다가 2x 빼기 알파 빼기 감마라는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식 입장에서 보면 0은 여기서 나온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놈을 여기나 여기다 대입해서는 0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새로 만든 녀석 두 개 중에 한 녀석이 공통근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넣어서 K 찾아보시면 되겠죠. 졸리니까 그만할 건데 얘도 2차항 소거하셔도 돼요. 여기 2 곱해서 둘이 빼도 돼. 그럼 K가 막 떡져 있긴 할 텐데 할까요? 졸리지만 해야지. 난 안 졸리거든. 배만 고플 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편해 보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2배 해가지고 빼봐. 여기다 써야지. 뭐 하는 거야? 배고파서 그래요? 이거 해보면 x제곱은 없어져요. x는 요거 2k-2에서 요거 뺀다는 건 더하는 거니까 3k-2에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6x고요. 이렇게 요 놈은 2k 더하기 3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은 보기 싫으니까 3을 다 날려가지고 kx 빼기 2x 더하기 k는 0 이렇게 생겼네. 이거 어쩌지 이제? x가 아니 k-2의 x가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x가 k-2분의 마이너스 x? k가 2? 2면 안 되죠. k가 2면 안 되죠. 이게 지금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눌 건데 얘가 만약에 0이면 k가 2고 그럼 여기가 0이 안 되잖아요. x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지. 그 공통분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얘가 0이 아닐 거니까 k-2분의 k 요렇게 생긴 게 공통분이구나 라는 거야. 그죠? 둘이 빼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1차식이 됐고요. 요 녀석이 분명히 공통분일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k가 나올 거예요.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양변 k-2의 제곱 곱하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하는 거 니들 하시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예제가 총 7개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이 예제를 일단 좀 잠깐 쉬었다가 예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시면 얘기하세요.